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6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칼란드리노의 돼지를 훔치고는 돼지를 다시 찾으려면 생강으로 만든 환약과 베네치아 포도주로 점을 쳐야 한다고 칼란드리노를 설득합니다. 그러고는 알로에로 쓴맛이 나게 만든 못생긴 생강 환약 2개를 차례로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냅니다. 필로스트라토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왕은 필로메나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청했고 필로메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부인들이여, 필로스트라토님은 마소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나서 방금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하는데 저 역시 칼란드리노와 그 친구들 이름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앞에서 많이 들으셨으니 칼란드리노와 브루노 그리고 부팔머코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칼란드리노가 피렌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이 땅에서 칼란드리노는 여러 가지 작물을 수확했고 해마다 돼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돼지를 잡아 소시지를 만들곤 했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칼란드리노는 혼자서 돼지를 잡으러 가게 되었어요. 칼란드리노의 아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칼란드리노의 농장 가까이에 사는 친한 친구인 어느 신부를 찾아가서 며칠 묵기로 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날 아침에 칼란드리노는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죠. 잘들 왔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돼지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봐도 돼지는 아주 먹음직스러웠어요. 칼란드리노는 하인을 시켜서 소금에 절일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브루노가 말을 받았어요. 저런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걸 팔아 그 돈으로 좀 즐겨보면 어떻겠나? 마나님한테는 도둑 맞았다고 하면 되잖아.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안 돼. 마누라가 믿을 것 같은가? 날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말걸?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말게. 난 못해. 몇 마디 말이 더 오갔지만 두 사람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칼란드리노가 예의상 초대한 저녁 식사도 거절하고 돌아가 버렸죠. 브루노는 부팔마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그 돼지를 훔치는 게 어때? 어떻게 훔치지? 내가 잘 봐뒀지. 놈이 돼지를 원래 놔두는 곳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만 않으면 돼. 그렇다면 해보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잘 되면 신부랑 신나게 즐겨보자고. 하고 부팔마코가 말했어요. 신부는 대단히 재밌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브루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지가 좀 필요해. 연옥의 험준한 비탈을 오르는 단테에게 베르길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기지를 좀 부려야겠구나. 신곡 연옥편 10곡 10행을 참조하세요. 자, 부팔마코, 칼란드리노는 욕심이 많아서 공짜라면 환장을 하는 놈이야. 우선 놈을 술집으로 끌고 가세. 거기서 신부가 우리를 대접하느라 돈을 다 낸다고 하면서 놈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러면 놈은 술을 실컷 퍼마시고 바로 취할 거야. 놈은 지금 집에 혼자 있으니 일이 잘 되지 않겠나? 그들은 브루노가 말한 대로 했어요. 칼란드리노는 신부가 다 계산하는 것을 보고는 마구 퍼마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마셔댔죠. 그런 뒤 술집에서 나오니 밤도 어지간히 깊었고 식사를 따로 하고 싶지도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 문을 그냥 열어놓은 채 침대로 직행했어요. 물론 자기는 잘 잠갔다고 생각했겠죠.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신부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브루노가 미리 받은 곳으로 해서 칼란드리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연장을 들고 살금살금 접근했어요.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에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는 돼지를 들고 나와 신부의 집에 가져다 두고 잠을 자러 갔죠. 다음날 아침 술이 깬 칼란드리노가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둘러보니 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문도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누가 돼지를 가져갔는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돼지를 도둑 맞았으니 난리가 났겠죠. 이걸 어쩌나?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일어나자마자 칼란드리노가 돼지를 도둑 맞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곳으로 갔어요. 칼란드리노는 그들을 보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친구들아 어쩌면 좋나. 돼지를 도둑 맞았단 말이야. 브루노는 은근히 다가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어쩌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됐나? 그러자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이라니까 정말. 아무렴 더 크게 떠들게 그래야 다들 믿을 것 아닌가? 하고 브루노가 말했어요. 그러자 칼란드리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이 내려다보네. 진짜라니까. 돼지를 도둑 맞았다고. 그러자 브루노가 말했어요. 옳지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크게 떠들라고. 그래야 다들 듣고 자네를 믿을 테니까.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속이 다 뒤집어지는구먼. 자네는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이지. 돼지를 도둑 맞은 게 아니라면 내 목을 매달아도 좋네. 어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어제 여기 있는 걸 이 눈으로 봤는데 돼지가 바람에 날려가기라도 했단 말인가? 도둑 맞았다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자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틀림없다니까. 도둑 맞은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집엔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마누라도 믿지 않을 거야. 설령 믿는다 해도 이제 마누라랑 잘 지내긴 아주 글렀네. 그러자 브루노가 말했어요. 그거 참 일이 그렇게 된다면 참 큰일이군. 하지만 보기에 칼란드리노 어제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자네 이제 보니 마누라와 우리를 동시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칼란드리노는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힘이 빠지게 만드나. 하느님과 성인들 세상의 모든 걸 모욕하려 드는가. 확실히 간밤에 돼지를 도둑 맞았단 말이야. 그러자 부팔마코가 나섰어요. 정말 그렇다면 도로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부팔마코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설마 인도에서 돼지를 훔치러 왔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근처에 있는 놈이 그랬을 거야. 자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내가 빵과 치즈로 시험을 해볼 수 있네. 그러면 당장 범인을 잡아낼 수 있지. 브루노가 말했어요. 그렇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빵과 치즈로 한번 해봐. 그중 누군가가 훔쳐간 게 뻔하니까 하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줄 알면 오지도 않겠지만.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부팔마코가 말했어요. 그러자 브루노가 대답했어요. 빵과 치즈로 시험을 해보는 것은 일종의 점치는 행위로 당시 거의 의식에 가까운 형태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빵과 치즈로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 거기에 축복을 내리고 절도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고 무죄를 서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문을 외운 다음 피의자에게 먹으라고 주고 그걸 삼키지 못하면 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강과 환약과 베르나치아 포도주로 한번 해보자고. 마시러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다들 생각도 못하고 올 게 아닌가? 빵과 치즈처럼 생강 환약도 효과가 있거든. 부팔마코가 말했어요. 당연히 자네 말이 맞아. 그런데 칼란드리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할 텐가? 당연히 자네 말이 맞아. 그런데 칼란드리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할 텐가?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일세. 누가 훔쳤는지만 알면 한결 위안이 될 것 같으니 말이야. 브루노가 말했어요. 그럼 해보세. 자네가 돈을 주면 내가 피렌체에 가서 자네 대신 물건들을 준비해 줄 수도 있네. 그러자 칼란드리노는 40솔도 정도 되는 돈을 선뜻 내놨어요. 브루노는 잘 연근 생강 한 바구니를 사다가 약사인 피렌체 친구에게 가져가서 그중 못생긴 놈으로 2개를 골라 간에 좋다는 알로에 즙을 섞어달라고 했어요.
이 알로에 즙은 쓴맛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들은 처음처럼 그 2개에도 설탕을 입혔고 다른 것들과 구별이 안 되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특별한 표시를 하게 했어요. 아주 잘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고급 베르나치아 포도주 한 병을 사들고 마을로 돌아와 칼란드리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자네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쉬는 날이니 다 올 거야. 나는 오늘 저녁에 부팔막고와 함께 환약에 기도문을 걸어뒀다가 내일 아침에 자기 집으로 가져오겠네.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 내가 순수 환약을 나눠주고 그 밖의 일들도 다 알아서 하겠네. 칼란드리노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당 앞에 느릅나무 주위에는 농장에 일을 하러 온 피렌체의 젊은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이 꽤나 모여들었어요. 브루노와 부팔마코가 환약이 담긴 상자와 포도주 병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둥글게 모은 다음 브루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이게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칼란드리노가 어젯밤에 탐스러운 돼지를 도둑맞았는데 누가 훔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돼지를 훔쳐간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하니 누가 그랬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이 환약을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 먹어보시고 또 포도주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돼지를 훔쳐간 사람에게는 환약이 독약보다 쓰게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뱉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느니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신부님께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기꺼이 먹겠다고 말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브루노는 칼란드리노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일렬로 서게 하고는 차례대로 환약을 나누어 줬어요. 마침내 칼란드리노 차례가 되자 브루노는 표시를 해놓은 못생긴 생강 환약 중 하나를 손에 쥐어줬어요. 칼란드리노는 곧바로 입에 던져놓고 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혀가 알로에를 느끼자마자 그 쓴맛을 견디지 못하고 뱉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누가 뱉었는지 보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얼굴을 살폈죠. 한편 브루노는 아직 환약을 다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뒤편에서 아니 칼란드리노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보니 칼란드리노가 환약을 뱉었지 뭐예요. 그래서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죠. 다들 잠깐 기다려보시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뱉었는지도 모르니 다른 걸 줘봅시다. 그리고 2번째 환약을 집어 그의 입에 넣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줬죠. 처음 것도 쓰다고 생각했던 칼란드리노에게는 이것도 너무나 썼어요. 하지만 차마 뱉을 수가 없어 한동안 입안에서 우물우물 씹자니 개암 같은 굵은 눈물이 우두둑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하고 먼저 번처럼 뱉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꼴을 보고서 칼란드리노가 자기 돼지를 훔친 것이 확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대중에는 거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다들 돌아간 뒤에 브루노와 부팔마코만 칼란드리노 곁에 남았어요. 부팔마코가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자, 이제 자네가 자네 것을 훔쳤다는 게 확실해졌네. 자네는 돼지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우리한테 술 한잔 사기 싫어서 돼지를 도둑 맞았다고 하고 싶었겠지. 칼란드리노는 아직 알로에 쓴맛이 가시지 않아 괴로워하면서도 맹세코 돼지를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부팔마코가 말했어요. 어쨌든 이 친구야, 말해보게. 값은 잘 쳐서 받았나? 6피오리노 정도 받았나? 이 말을 듣자 칼란드리노는 절망했어요. 그러자 브루노가 말했어요. 내 말 잘 듣게 칼란드리노. 여기 모여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 중 하나가 그러더군. 자네가 몰래 여자를 감춰놓고서 모든 걸 다 거기다 가져다 주고 있으니 그 돼지도 필시 거기로 보냈을 것이라고. 자네 이젠 사람 속이는 것까지 배웠는가? 언젠가 검은 돌을 줍는답시고 문효네까지 우릴 데리고 갔었지? 그때도 자넨 우릴 어리둥절하게 해놓고서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러고 나서 돌을 발견했다고 우리를 속이려 들지 않았나? 그러니 이번에도 누구한테 주거나 팔아버렸을 그 돼지를 갖고 도둑을 맞았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닌가. 우리 이제 자네 속셈을 뻔히 아니 더는 속이지 못할 걸세. 솔직히 말해서 우리로선 이 점을 치는 게 정말 힘들었네. 그러니 테사 부인한테 모조리 일러 바치기 전에 수탉 2마리만 내놓으라고. 칼란드리노는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정말 슬펐지만 아내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아서 수탉 2마리를 줘버렸어요.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손해를 입은 데다 조롱까지 당한 칼란드리노를 내버려 둔 채 소금에 절인 돼지를 갖고 피렌체로 돌아갔답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6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